트럼프 행정부의 미래를 한번 짚어보려고 아산정책연구원 못 맞추신 분이죠? 김지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그 취임을 했으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본인이 그 선거 기간 동안 주장했던 것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임명하고 있는 장관 또는 최근에 하고 있는 액션을 통해서 말한 대로 갈 것인지 어떨 것인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못 맞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최근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워낙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라서 이 최순실 뉴스 외에 꼭 챙겨보는 게 이제 트럼프 뉴스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탄핵이 될 것 같은 탄핵이 또 대세고 요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안 드십니까 혹시? 다른 대통령들보다는 가능성은 좀 높다. 다른 대통령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죠. 근데 없었죠. 취임할 때 이런 얘기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뭐 이러다가 사실 없어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탄핵 사유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막 발목이 잡히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conflict of interest라고 그러죠. 그 이해 충돌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그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 그룹 그렇죠. 자기 회사에 뭔가 경제적 이권을 쿠션으로 주는 정책을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자기 회사에 이득이 된다는 게 들켜가지고 곤욕을 치르다가 탄핵되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해충돌이죠. 이해충돌이죠. 그리고 미국 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외국의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고위 이제 다른 국가의 어떤 고위 공직자나 외교사절단 이런 사람들이 공적인 일로 와서 트럼프 그룹의 호텔에 묵는다. 그것도 사실은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엄격한 편인데.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돈을 공개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죠? 네. 그런 거는 돈의 액수가 적어도 굉장히 그거는 뭐 액수에 상관없어요. 엄격하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근데 그 소위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미 확립된 미국에 피해야 한다고는 공직자는 그 전통의 트럼프는 굉장히 인식이 약할 거거든요. 그게 뭐 문제야 이렇게. 개념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백지 신탁을 해요. 부시 같은 경우는 상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뭐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아들한테 경영권을 주고 그리고 그냥 신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들한테 신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하는 정치, 그러니까 부시만 하도 정치가 집안이니까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서 신탁을 하는데 이분은 그런 생각이. 공사 구분에 대해서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고 다치죠 우리처럼. 그래서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공산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전문가도 하셨군요. 근데 뭐 못 맞추는 사람이라서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적 가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같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뭐 취임사도 보면은 그런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취임사 보면은 약간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면서 미래지향적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요번에 취임사 같은 걸 보면은 정말 뭐 our, we, 뭐 아메리카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약간 자기가 캠페인을 하면서 지지자들의 했던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취임식 즈음의 지지율이 오바마 대통령 퇴임 지지율보다 낮아요. 37%가 이제 지금 나왔거든요. 퇴임할 때 즈음 지지율이잖아요. 그래서 만만치 않다 이분이.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 화제가 된 게 취임식이 인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절반 정도밖에 참석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때 2009년에 180만 명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사진으로도 보셨다시피 그냥 꽉꽉 차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거의 반이 비었어요. 사진으로 보면. 근데 또 비가 좀 왔어요. 또 그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비도 왔고 여러 가지 핑계 될 수 있는데 그 대변인 이름이 뭐죠? 켈리언 코네이. 대변인은 스파이서. 스파이서. 그렇다 치고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사람이 더 많이 왔다. 역대 최대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사진을 제공했죠.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서 그거는 밑에 하얀 대리석을 이번에 깔아가지고 더 돋보여서 그런 거다. 근데 그 대리석은 오바마 때 깐 걸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 펜스를 쳐가지고 못 들어온 사람이 많다 그랬더니 펜스 안 쳤다고 막 나중에 그러고 사진이 편집된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쓸데없이 그런 거 거짓말을 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관종이에요, 트럼프가. 관종? 예. 이런 말 쓰면 안 되는구나.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좀 열등감도 좀 있고, 예. 그리고 지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관심을 집중받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트위터에도 자꾸 이상한 얘기 올리고, 성마른 성격 때문에 막 해갖고서는 또 막 다혈질이라서 막 성질내고. 그래서 자꾸부터 오바마하고 비교되니까, 소위, 백악관의 그 스태프들도 굉장히 방어적이고 신경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왔어. 이러다가 거짓말을 해버린. 뭐 참 쓸데없는 비교고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꼭 하더라고요. 그러자마자 당연히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왜 거짓말 하냐고 말씀하신 그 켈리건 코네이. 네. 지금 고문이죠. 트럼프의 입이라고 불렸던. 이분을 싫어하는 분들 많던데 미국에서는. 근데 이분이 또 나와가지고 MBC하고 인터뷰하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왜 거짓말을 계속 하냐고. 별것도 아닌데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질문을 연속으로 하니까 그 코네이가 여자인데 이분이 그게 팩트가 아니고 얼터네티브 팩트다. 그게 뭐 신조어죠, 신조어. 대안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팩트는 하나뿐이지 어떻게 얼터네티브가 있겠어요. 그것도 몇 명 참석했나 가지고 얼터네티브 팩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크게 화제가 됐어요. 크게. 그러니까 뭐 대응 수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아마추어스럽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욕을 좀 먹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반응을 하니까 한 감정도 없냐 저 사람은 뭐 이런 식의 뭐 비난도 좀 받았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스태프들도 굉장히 미숙한 거죠 대응하는 게.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장관들 어떻습니까 장관들? 장관들은 지금 이제 트럼프 내각을 좀 보시면요. 장관들은 그래도 청문회를 좀 통과할 만한 인물들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백악관의 고문, 뭐 아니면 수석,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굉장히 좀 약간 극단적인, 익스트림한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비선 실세. 비선 실세는 이제 뭐, 딸내미가 또 많이 나서지 않겠냐. 맞아요. 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딸이 한편으로는 인기도 있고. 네. 제가 듣기로는, 이반카 트럼프가 한국에 뭐 공간에 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국에 공간에 오면? 그러니까 뭐 대사로 온다든지 뭐 이러면 정말 좋겠다는 언론인들한테도 들었고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로망 뭐 이렇게. 미모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물론. 근데 플러스긴 해요. 트럼프 이미지에. 그러니까 약간 좀 미모도 있고 그리고 좀 지적이고. 그 집안에서 제일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인 것이.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 부부가 딱.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박사님이 늦게 오셔가지고요. 박사님 시간이 훨씬 길었는데 박사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급해서 급하게 지나가겠습니다. TPP 탈 때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 견제하느라고 만든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중국이 뭡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인가? 그거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랬더니 미국하고 일본하고 태평양 주변 나라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주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주도했죠. 중국 견제한다고. 근데 이걸 제일 첫 번째로 이걸 탈퇴한다고 사인해버렸어요. 오바마가.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보짓이에요. 본인이 못 맞췄다고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막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많은 경제학자들이 좀 동의를 하는 게 왜냐하면 왜 그러죠, 이거 진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원하는 그런 류의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고 이걸 대체해서 이제 TPP 탈퇴한다니까 중국이 얘기한 게 그러면은 우리 밑으로 모여라 하면서 알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중국 위주예요. 상품 위주로.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땡큐한 일을 왜 하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바보라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본인이 이제
미국 제일주의, 보호무역주의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자유무역을 표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레거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거를 해놓으면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 피보트 에이시아, 뭐 아시아 회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의 일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어가는 꼴이 되는 거고. 오바마 행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럼요. 간신히 만들어 놓고 사실은 환태평양이라고 하면 아시아도 끼고 남미도 끼고 북미도 끼고 엄청나게 큰 네. 경제권을 합치자고 하는 걸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이걸 다 뭉개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에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뭐 우리 상품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서비스 부분에서 거의 이제 흑자를 보는 편이고 TPP 같은 경우가 서비스 부분을 강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온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바보 같은 결정이죠. 미국이 국익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오바마 콤플렉스 때문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10년 동안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도 얘기를 안 했으면 미국 사람들이 TPP가 뭐야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처리하기도 사실은 좀 곤란하고. 그래서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이거. 이제 막 시작했는데. 박사님? 네. 박사님 잘못이고요. 죄송합니다. 지가 하셔서. 네. 이거 조만간 바로 이어서 2탄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떻게 할 건지는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사안인데.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바보 같은 결정과 예상치 못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안 할 거야 했던 것도 막 해버리잖아요 지금. 지금 뭐 지지율이 낮으니까 뭐라도 해서 보여줘야죠. 네. 그리고 결국 탄핵될 것 같다는. 여기까지. 네. 아쉽습니다. 오늘은 절반밖에 못했고요. 다시 한번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로 와서 트럼프 그룹의 호텔에 묵는다. 그것도 사실은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엄격한 편인데.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돈을 공개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죠? 네. 그런 거는 돈의 액수가 적어도 굉장히. 그거는 뭐 액수에 상관없어요. 엄격하게 따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 근데 소위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미 확립된 미국에 피해야 한다고 하는 공직자는 그 전통의 트럼프는 굉장히 인식이 약할 거거든요. 그게 뭐 문제야, 이렇게. 개념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백지 신탁을 해요. 네. 부시 같은 경우는 상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뭐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아들한테 경영권을 주고 그리고 그냥 신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들한테 신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하는 정치, 그러니까 부시만 해도 정치가 집안이니까 그게 얼마나 그쵸.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서 신탁을 하는데 이분은 그런 생각이. 공사 구분에 대해서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고 다치죠 우리처럼. 그래서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공산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래를 한번 짚어보려고 아산정책연구원 못 맞추신 분이죠? 김지윤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본인이 선거 기간 동안 주장했던 것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임명하고 있는 장관 또는 최근에 하고 있는 액션을 통해서 말한 대로 갈 것인지 어떨 것인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못 맞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뭐 이런 굉장히 막 발목이 잡히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conflict of interest라고 그러죠. 그 이해 충돌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그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 그룹 그렇죠. 자기 회사에 뭔가 경제적 이권을 쿠션으로 주는 정책을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자기 회사에 이득이 된다는 게 들켜가지고 곤욕을 치르다가 탄핵되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해 충돌이죠. 이해 충돌이죠. 그리고 미국 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외국의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고위 이제 다른 국가의 어떤 고위 공직자는 외교사절단 이런 사람들이 공적인 최근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라서 이 최순실 뉴스 외에 꼭 챙겨보는 게 이제 트럼프 뉴스거든요. 근데 이분이 탄핵이 될 것 같은 탄핵이 또 대세고 요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안 드십니까 혹시? 다른 대통령들보다는 가능성은 좀 높다. 다른 대통령보다는
다른 대통령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죠. 근데 없었죠. 취임할 때 이런 얘기 나오는 경우는 네. 거의 없는데. 그래서 뭐 이러다가 사실 없어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탄핵 사유라든지